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야 이거 효과가 있는데 왜 뭐 굳이 네가 아, 형이 해주세요 그럼. 형, 우리 셋이 한 명씩 이렇게 번갈아 가고. 무용보 브러스 극장 가자. 이건 아빠 아니지 이건. 안방 극장 가다를 하고 있죠. 재밌냐? 재밌어. 형 지금 뭐 머리를 되게 빠르게 돌리는데. 비슷한 소리 안 났어? 어지럽겠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오지게 되잖아. 네, 오늘 우리가 자동차 경주 영화를 해서 지금 진욱이랑 김PD랑 신났어요. 효과 없는 된다고. 근데 진욱이 좀 비슷한데 자동차 소리가. 제가 원래 몸속에 뭔가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게 차종별로 되냐? 최종도 안 되겠죠. 한번 해봐. 포르쉐로 해봐. 포르쉐. 이게 이 정도 속도로 나오는 포르쉐? 포르쉐는 이거잖아. 포르쉐. 페라리는 페라리. 페라리. 한 번만 해, 한 번만. 포드는 포. 알았어. 예. 65번째 극장 가다를 저희가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 주 쉬었네요. 김 PD가 중간에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아주 뭐 당구 치느라고 신났더만 무슨 내 핑계를 이렇게 대세요? 참 웃기네. 소시오패스랑 같이 뭐 하려고 아주 그냥 당구장 뭐 대회 여는 줄 알았어 나는. 네, 그래서 퐁당퐁당이 됐군요. 우리가 지금 오스카 시상식 하기 전에 최대한 작품상 영화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최 과장이 어디 가고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아카데미 많이 했어요. 예, 뭐 그래도 한 많이 봤고요. 60-70% 소화한 걸로. 네. 몇 개나 타느냐, 몇 개나 이제 기생충이 상을 받느냐. 지금 영화가 작품상 관심사지 오른 뭐. 것 중에서 사실상 개봉 안 한 영화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노미네이트 된 것 중에? 네, 그거 외에는 다 다른 것 같은데? 1917 다음 주에 개봉하던데요. 개봉한대요? 아, 그건 따로 봐야겠네요. 네. 그다음에 뭐 볼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그것도 봐야 되고, 뭐 남산도 봐야 되고, 뭐 작은 아씨들도 뭐 작은 아씨들도 있어요. 작은 아씨들. 그다음에 우리 전에 했던 흡혈귀 영화 할 때 그 예. 그 사람 있잖아요. 저기 뉴질랜드 저기, 감독이요? 네, 저기 YTT 토르 라그나로크 감독도 하고 막 되게 천재적인 뉴질랜드 감독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조조 래빗. 조조 래빗도 개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재밌을 것 같던데. 그 자기가 히틀러로 직접 나오더라고. 스칼렛 요한슨도 나오고. 네. 그 영화 정도 우리가 좀 놓친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대충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오스카 작품상 9개 중에 그게 형 제목이 뭐였죠? 뱀파이어에 관한. 약간 다큐처럼 우리가 뱀파이어였을 때 아닌가? 모르겠다. 뭐였지? Things We Do in the Shadows인가요? 뭐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는 뭐 일들. 하여튼 그때 내가 그거 보고 너무 영화가 막 똑똑했죠. 절묘해가지고 네. 그때 우리가 뱀파이어 좀비 영화 할 때 예. 페이크 다큐죠. 페이크 다큐처럼 네. 만든 진짜 재밌게 봤어. 진짜 재밌어요. 이러고 관 닫고. 그 YTT 그 감독이 이제 헐리우드로 진출해가지고 예. 내년엔 또 축구 영화 만든대요. 그래요. 예, 그 마이클 패스벤더가 이제 그 축구 선수로 나오는 그게 무슨 사모아 팀이 월드컵 예선 막 나가고 세계에서 제일 약한 약체 축구팀 얘기를 해요. 실화를. 재밌겠네. 그 다큐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영화한다. 재밌을 것 같아. 네. 아무튼 예, 오스카 시상식 때 또 저희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댓글방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몰래 핸드폰으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기대돼요. 뭐 작품상은 우리가 했던 영화들 중에 나오면 좋겠으나
좀 유력한 영화가 샘 맨데스의 1917인 관계로 그 영화는 이제 개봉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근데 기생충도 뭐 꽤 지금 그 가능성이 뭐 가능성 이따 있어요. 봐야죠. 있어요. 지금 높지는 뭐, 않지만 네. 있어요. 현지에서 근데 지금 뭐 지금 점점 막 난리가 나나 봐요. 너무 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점점 그리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잠 안 올 때 요즘 봉준호 감독이 이제 시상식 레이스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인터뷰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 찾아보는 재미로 아 그래요? 그 약간 꿀잼이 있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 기생충에 대해서 네?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예측 불가능하다. 이 스토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봉준호 감독을 워낙 많이 보고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다 예측했어요 우리. 다 예측까지는 아닌데 다 했어 우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이 영화가 좀 특이하고 기발했나 봐요. 그렇죠. 이제 공감을 자아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아, 근데 그 올해가 또 내가 보기엔 좀 찬스예요. 왜냐면 다른 영화들이 이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렇죠. 작품상이 없어 사실. 그 강력한 그 경쟁자가 도드라지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작품상도 노려볼 만하다. 뭐 그냥 각본상은 우리가 했던 뭐 원스 어폰 타임이 미국 거니까 네. 받더라도 네. 그리고 감독상은 1917이 좀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해. 그 영화를 보면 네. 샘 벤데스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게 이제 버드맨처럼 원테이크로 전쟁 영화를 찍었어. 근데 작품상은 올해가 뭐 다 좀 약간 고만고만하거든요. 물론 뭐 가능성 높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말로 한 거라서 아무튼 형 작품상에 파라사이트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유 그럼 대박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뭘 어떻게? 두 손을 번쩍 들면 되겠지. 진짜 그냥 어떻게 받았나 보다. 우리가 월드컵 우승한 거지. 4강이 아니고. 월드컵 아니라고 이건 국제영화제 아니라고. 일단 뭐 주요상 중에는 하나는 받겠는데.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외국어 영화상이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인터내셔널 뭐 네. 피처 뭐 이래 해가지고 네. 장편 국제 영화상 뭐 네.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그거 잘 바꿨어 아주. 국제 영화상 부문을 하나 만든 거죠. 그렇죠. 로컬 영화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국어 영화라는 말이 우리 그 너무 좀 웃겼잖아요. 사실 우리는 외국어 영화라는데 영어를 또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foreign language란 말을 이제 없애고 물론 뭐 오스카가 뭐 로컬 영화제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참 기대를 해보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오스카 후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자동차 관련 영화를 할 거고요. Ford hates guys like us because we're different. Well, we heard he's difficult. Ken? No, Ken's a puppy dog. It's awful. If there's a problem, the computer will find it. If this were a beauty pageant, we just lost. Looks aren't everything. 네,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65번째. 65번째니까 네. 65번째 극장 가다는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포드 앤 페라리를 봤습니다. 네. 점점 잘해. 네. 포드 vs죠? vs 그렇죠. V라고 돼 있죠, 그냥. 근데 이게 뭐 빅토리 같기도 하지 않아요? 포드가 페라리를 이겼어. 뭐 이런 뜻 같기도 한데. 아, 그냥 V라고 쓰면은 VS랑 같으니까 포드 vs 페라리. 페라리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말 제목은 포드와 페라리인가요? 아니요. 포드 포드 대- V 페라리 네, 이렇게. 그냥 포드. V 나와요. 대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대 같은데 포드. 어떻게 읽어요 이거 우리말로? 포드 V 페라리. 네. 포드 V 페라리? 예. 아 그래요? 그렇게 읽어요. 그런가요? 네. 네, 포드 V 페라리. 네, 지금 영화 이름 만드신 분 약간 긴장해 주시고요. 지금 약간 발동 걸렸고요. 지금 뭔가 이렇게 비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네. 포드 V 페라리 이번에 아카데미 작품상에 또 후보에 올라 있는 작품이죠. 아 네. 작품상만 올랐어요? 아니요, 뭐 여러 군데 올랐죠. 아, 예. 네. 제임스 맨골드 감독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꽤 많이 만드신 감독이에요.
예. 예, 그 케이트 앤 레오폴드라고 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로맨틱 코미디가 하나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떠오르는 태양 휴 잭맨과 지는 태양 예? 그 당시 예. 오. 지는 태양인 맥라이언. 맥라이언이 나와서 이제 합을 맞췄던 내가 그거 제가 보고 좋아가지고 최과장 추천해줬던 것 같은데. 그랬나요? 옛날에. 예, 그랬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거 사람들이 잘 몰랐어. 이거 로코 편에서 제가 어. 아마 와이낫에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순위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와이낫에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전 영화에 한번 다뤘던 네. 반전 영화가 아니구나 공포 영화에서 제가 개인적인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있었죠. 아이덴티티.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다 같은 생일이고 그게 제 생일이더라. 아, 예, 맞아요. 예, 형. 5월 저기. 5월. 아, 5월, 5월. 예. 5월. 뭐 이 영화도 이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손길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Walk the Line이라고 우리나라 제목은 앙코르였죠. 아. 네. 예, 그이 앙코르도 조커가 했었는데. 네, 호아킨 피닉스. 예, 네. 조커가 그 조커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자니 캐시 역으로 나왔던 영화 있었고요. 이 영화가 제일 뭐 그 뭐랄까요, 제일 그 족적이 예. 뚜렷했던 네. 그런 영화였죠. 네. 그리고 뭐 나이트 앤 데이 네. 그리고 그 휴잭맨이 나왔던 더 울버린, 로건 이런 영화들 로건. 연출한 예, 감독입니다. 그 웨스턴 영화도 있어요. 스리텐트 유마라고. 예. 러셀 유마. 크로. 러셀 크로 나왔던. 네. 뭐 하여튼 다양한 좀 약간 상업 영화 아주 깔끔하게 예. 상업 영화 만든 스타일이고 네.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예. 근데 아까 얘기한 그 앙코르 워크 더 라인이 네.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이때 그 예. 리즈 위더스푼이 이걸로 아마 주연상 같은 거 받았을 거예요. 아무튼 그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컨트리 가수 조니 캐시를 네. 영화했죠. 네. 이 영화에는 뭐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온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캐롤 쉘비 그리고 켄 마일스라는 실존 인물들의 얘기를 영화화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캐롤 쉘비라는 심장이 망가진 전직 드라이버 네. 레이서 역으로는 맷 데이먼이 나왔고요. 네. 켄 마일스 역은 크리스천 베일이 살을 쭉 빼고 또 뺐어. 정말 살 찌었다 뺐다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맷 데이먼이 네. 크리스천 베일보다 나이가 너댓 살 많거든요. 네. 근데 크리스천 베일이 훨씬 나이 많아 보이죠. 예. 맷 데이먼이 더 나이 많다 그러면 다들 놀래요? 진짜? 예. 막 이런.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레이싱을 지원하는 후원하는 회사가 있죠.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 네, 포드. 예.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예. 그리고 최초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던. 네. 포디즘이라고 그렇게 자동차 이렇게 일렬로 컨베이어 벨트에 세워가지고 자동차 그렇죠. 그냥 대량 생산 막 찍어내는 그렇죠. 예. 뭐 대명사였죠. 네. 자동차. 그리고 미국을 지금 부강한 미국을 건설했던 네. 큰 축 중에 하나였죠. 네. 포드. 그 회사의 이제 주요한 이제 중역들과 이제 회장이 나오는데 네. 회장 역으로는 헨리 포드 2세죠. 네. 2세. 네. 더 세컨드. 네, 헨리 실제로 포드 이제 세컨드. 헨리 포드의 손자. 손자죠. 예, 손자. 2세인데 예. 손자야 또. 예. 트레이시 레치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근데 이 회장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이 있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회장 밑에 네. 두 명의 이제 중역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회장 옆에서 이제 손바닥 막 비비면서 이 두 명의 이 주인공들을 약간 네. 괴롭히는 그렇죠. 악역이라고 봐야겠죠. 예, 여기서 약간 예. 안티프로타우스트죠. 레오 비브라는 부사장 역으로 부사장. 예. 조시 루카스가 나왔습니다. 조시 루카스 여러분, 우리 우리 블랙독. 무용보를 들으셨던 분들은 네. 조시 루카스를 각별하게 네. 기억합니다. 예. 바로 블랙독. 블랙독 호주 영화에서 주인공. 블랙독이 아니고 레드독이죠. 우리가 블랙독이라고 그랬나 계속? 레드독이네 레드독. 예. 블랙독은 저 형님들 노래고. 네. 제가 지금 웩도독 하려고 다 말았어. 자, 레드독, 블랙독 아니고요. 예. 네, 그때 우리가 동물 영화에서 네. 무려 2위인가 2위 했습니다. 2위인가 상. 예. 1위는 꼬마 돼지 베이비였고 네. 무용보가 발굴한 좋은 영화 중에 하나.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이 조시 루카스가 너무 멋있게 나왔잖아요. 멋있고 주인공이. 예. 그리고 그 정말 충견, 정말 사랑하는 주인으로 그렇죠. 나왔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얄밉게 나오니까 아주 얄미워 여기서. 그것도 볼만한 또 약간 그런 사실 주인이었던 것 조시 같아요. 루카스는 이런 저런 영화에서 약간 조연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레드독 이후로 뭐 미국 배우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실존 인물이자 네. 예, 중역 중에 한 명이죠. 네. 포드의 중역이고
리 아이아코카. 예, 아야코카. 이 사람이 또 굉장히 그 자동차 업계에서는 유명한 거물이래요. 그렇죠. 예? 아야코카는 왜 그 자서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뭐 밀리언셀러가 됐었죠 한번. 예. 그 자서전이 유명하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예. 예. 그래서 또 아야코카를 너무 여기서는 약간 좀 악역도 아니고 좀 평가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리죠. 약간 약간 그 이 사람의 실존 인물의 무게보다 좀 비중이 작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존 번달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예. 이 사람이 사실 악역 얼굴인데,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처음에 이 쉐비한테 가서 뭐 이렇게 같이 잘해보자 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페라리 인수하러 갔다가 무참히 까이고 오는 그렇죠. 또 그런 그 사건은 좀 나오죠. 비중이 근데 크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대로 봤지. 이 자동차 세계의 변화를 그때 네. 제대로 읽은 거야. 아, 예. 그래서 그 제안을 제대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끊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그 아야코카는 참 그 크라이슬러, 음. 크라이슬러로 나중에 가가지고 회사를 크라이슬러랑 GM이랑 같은 회사일걸요? 나중에 같아졌고 예. 그 전에는 이제 그 다른 세계 회사였나요? 세계가 네. 저기였죠. 그래서 회사를 완전히 부흥시켜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이 헨리 폰드 헨리 포드 2세보다도 훨씬 유명하죠. 네, 네. 세계적으로도. 네. 네.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 켄 마일즈의 부인이 네. 나옵니다. 밀리온의 마일스 역으로는 캐틀리나 벨프가 나왔습니다. 되게 매력적이던데. 예. 어, 여기서 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원피스 이런 게 너무 어울리더라고. 오샥 형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냐?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예. 아일랜드 배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들 피터 마일즈 역으로는 노아 주프라는 배우가 나왔고요. 네. 예. 뭐 이 정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오스카에 총 4개 부문에 노미니가 됐고요. 작품상 그리고 편집상. 아, 이것도 또 기생충이랑 붙었네요. 아, 그리고 사운드 믹싱상. 사운드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운드 편집상. 이렇게 4개 부문에서 에이 네. 실망이네. 기생충보다 못하네. 네, 골든글로브에서는 나무주연상 나무주연. 예, 후보에 올랐었네요. 크리스찬 네. 베일이. 예. 상을 받은 건 없고. 네. 네. 뭐 이번 오스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이죠. 언더독이죠. 언더독이고 뭐 사실 미국인들이 이 자동차 엄청 좋아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누가 그러더라고. 보통 영화는 이제 섹스 앤 바이올런스, 폭력과 섹스인데 미국에는 한 개가 더 있대. 자동차. 그렇죠. 꼭 미국만은 아닐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남자들은 다 좋아할 수도 있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층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니아층. 예. 특히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에서 근데 세계적으로 자동차 만드는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가끔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F1이 또 안 되잖아. 우리나라는. 아예 없지. 그거. F1을 하려다가 실패했죠. 예, 영암에 이렇게 큰 트랙을 만들어 놓고 아니 그건 유치한 거고 그냥 경기를 유치한 네. 거고 그 자동차를 디자인하거나 세팅하거나 혹은 이런 팀 하나가 없는. 그래서 저 선배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자동차 매니아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니아가 막 생겨나지 않는. 그러니까 특히 자기가 스스로 고치고 튜닝하고 뭐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이유가 그 규제가 너무 강해서 네, 그렇대요. 법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동차 관련 법규들이 함부로 이거를 건드리면 다 문제를 삼는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막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차고를 하나 만들고. 아 미국처럼. 진짜 최근에 네. 튜닝하는 법이 좀 바뀌어서 그나마 약간 고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엔진에 차대 번호라는 게 있잖아. 네. 이게 바뀌어 있으면 바로 깜빡 갔어요. 진짜. 깜빡 가는 수준이었어요. 깜빡 가는 수준이었어요. 이거. 그 엔진을 바꾸면 그냥 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되니까. 아, 이게 말하자면 근데 물론 바꿔서 파는 경우가 되는 거지. 네네네.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엔진을 바꿔서 팔았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차에 들어있는 엔진을 손대는 것 자체가 완전 금기시되는 일 중에 하나죠. 김 PD 형 혹시 차 좋아하세요? 차 좋아하죠. 차에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정보라든가 물론 뭐 이렇게 이런 막 거. 그게 내가 이렇게 매니아 쪽으로 막 이렇게 네. 되게 아는 건 아니지만 네네. 차가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리고 또 어디 자동차가
특히 그런 기능이 많고 이런 정도는 알고 있죠. 남자들의 평균적인 그 정도는 수준은 될 것 같아. 수준은 된다. 오샥 형은 잘 모르는 것 같고. 나는 본네트 열 줄도 몰랐어. 난 전에 한번 그 차 하는데 본네트 열어달라는데 되게 당황스럽다. 저 형이 지금 같은 차를 되게 오래 타고 있잖아요. 네.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그 차가 고장이 나도 벌써 고장이 났었어야 되는데. 하도 안 타니까. 네. 근데 형 안 타도 고장 나기 때문에 이제는 시동 걸어주고 해야 돼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은 타요. 근데 뭐 나는 자동차에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최 과장은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엔진 뭐 이런 것도 알아요? 잘 몰라요. 잘 그런 거. 모르죠. 예, 저는 그냥 겉모습 쭉 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서 뭐 나는 가끔 서울에 이렇게 강변 이런 데서 컨버터블 차들 있잖아. 네. 뚜껑 없는 차. 네. 그런 거 타고 있는 사람들 좀 불쌍해. 이게 공기도 안 좋은데 코 아니 그 까매져가지고. 역으로 그 사람이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은 넌 전혀 모르는 거야. 컨버터블이 주는 이 개방감 이걸 모르는 거지. 이제 좀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같은 맥락인데 차를 이제 튜닝 같은 걸 못하게 하니까 법으로 차들이 다 똑같죠. 90년대 돼서 이제 수입차들이 좀 많아지고 차가 다양해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차들 색깔도 흰색 아니면 까만색. 네, 근데 그런 차들을 되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게 중고차 가격이 확 달라져.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차 살 때 난 파란색을 원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좀 오래 걸리고 나중에 중고로 팔 때도 가격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내가 그냥 파란색이 좋은데 그랬는데 2달 기다리래. 그래서 까만색은 있어 그래도 내일 갖다 준다는 거야. 그게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자동차를 사랑하는 미국인들이 네. 자동차에 관한 영화도 참 많이 만들었고 네. 뭐 옛날 영화 중에 자동차 다룬 영화들이 엄청 많잖아요. 프랑스 영화 중에서 네. 남과 여라고 생각나세요? 60년대 영화? 다바다바답 다바다바답. 띠리리 다바다바답. 네. 그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F1 드라이버였죠. 그리고 지금도 나오고 있죠. 21세기 때도 시리즈로 나오는 네. Fast and Furious. 네. 분노의 질주. 네. 이게 이제 자동차 레이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80년대는 또 전대미문의 히트를 했던 시리즈가 있었죠. 캐논볼이라고, 네. 캐논볼 런이라고. 버트 레이놀즈 나온 예, 거 버트 맞죠? 레이놀즈 예, 주인공. 예. 거기 이제 성룡이 네. 성룡 팬들을 미국에 많이 낳게 했던. 네. 거기서 이제 버트 레이놀즈는 이제 미국 차 몰고. 네. 자기 미국 영화니까. 네. 거기 또 이제 상대방 라이벌은 페라리 몰고. 네. 성룡이 그때 나는 근데 어렸을 때 내 차에는 관심이 없는데 성룡이 모는 차가 스바루였어. 스바루. 아, 스바루. 일본 차를 몰았네요. 일본 차. 동양이니까 그때 80년대 일본이 뭐 완전 세계를 정복하던 때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스바루 그게 생각이 나네요. 캐논. 그래서 캐논볼 우리나라 제목 그냥 캐논볼. 예. 캐논볼 런이 그 시리즈로 나오면서 계속 히트를 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캐논볼 레이스가 뉴욕에서 LA를 가는 겁니다. 미국을 횡단하는 거죠. 최 과장이 전에 여행했던 그 코스. 네. 그게 이제 루트 66로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미국에서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고 네. 그건 전용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죠. 근데 최근에도 막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 기록이 하루 안짝이야. 23시간 뭐 이래요. 그걸 달려가는데 아무튼 그 캐논볼이 있었고 뭐 스티브 맥퀸이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할 그렇죠. 예, 르망이라는 영화를 찍었죠. 70년대 초에 르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할 이제 포드 대 페라리 이 영화는 실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근대사 사실 미국이 그렇게 자동차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터 레이스 그렇죠? 네. 모터 스포츠에서는 큰 활약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F1에서도 맨날 그 영국이랑 독일이랑 싸우는 거 아니야? 그 2차 대전처럼.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이탈리아 차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계 뭡니까? 3대 모터 스포츠라고 하죠. 뭡니까? F1. F1 모나코. 그거랑 3대0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그 3대가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죠. 아, 네. 그냥 그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래서 네. 그 세 개를 네. 그 쳐줘. 난 잘 모르는데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그게 이제 F1 모나코 레이스가 그렇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디 500이라고 인디아나폴리스에서 하는 그렇죠. 그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강변북로. 그쵸. 마지막에 르망 24입니다. 그게 르망에서 24시간 동안 달리는 네.
그러니까 세계 3대 자동차 경주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그게 다른 이유가 차가 달라. 다 다르죠. 세 가지가 다른 네. 다른 구조의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차이가 나죠? F1은 정말 이제 빠른 포뮬러 최고의, 포뮬러 자동차 포뮬러니까 네. 자동차의 폼이 아주 딱 규격이 정해져서 예. 그 규격을 못 벗어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는 인디카라고 해서 일종의 개조차인 거야. 그렇죠. 기성차의 개조품들을 이긴 거죠. 아, 그래서 미국 쪽은 약간 개조차에 대한 그게 인디애나폴리스 그런 거죠. 경기인가요? 그냥 나스카라고 있죠. 나스카. 네.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인디 500인데 네. 그걸 이제 스토카라고 하죠. 스토카는 뭐냐면은 그냥 파는 차. 예. 처음에는 이제 스토카로 하다가 이걸 조금씩 개조화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렇죠. 뭐 소나타 같은 차를 그렇죠.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가끔 예. 뭐 소나타가 저기 나스카에 나가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외형은 그대로 내비둔 채 안쪽을 바꿔서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점점 더 개발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외형도 막 변하는 거죠. 그 흔히 나스카를 되게 대표하는 영화를 따지자면 나는 네. 오히려 카인 것 같아. 카, 띵띵띵띵띵띵. 디즈니 카 그게 나스카에 네, 나오는 제가 대표적인 차예요.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은호 때문에. 은호가 좋아한다면. 네, 거기 인생 맥퀸 영화죠. 주인공이 맥퀸. 맥퀸이거든요. 라이트닝 맥퀸이거든요. 예. 그게 이제 스티브 맥퀸 때문에 예, 그 이름 스티브 붙인 맥퀸의 거죠. 엄청난 그 자동차 광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르망 24가 이게 독특한데 이거는 일종의 슈퍼카 대회라고 봐야 돼요. 슈퍼카라는 게 뭐냐면 스포츠카. 일반 기성차는 아닌데 스포츠카. 예. 우리가 좋아하는 막 그 스포츠카들 있잖아요. 그 네. 각종 뭐 만드는 그 회사마다 이렇게 웬만하면 스포츠카를 하나씩 다 만들잖아. 네. 근데 그게 출전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개인 팀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 개인 팀도 있었는데 요즘 거의 회사의 스폰서들을 받은 네. 회사들이 또 되는 거죠. 근데 이 차는 약간 정말 길거리에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근데 빠른 차가 되는 거야. 근데 일반 차는 또 아니야. 약간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진짜 로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네. 그런 르망 24가 음. 확 이 불을 붙이는 거지. 저런 차 하나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 그 80년대 대우에서 르망이라는 차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 이름만 르망. 그렇죠. 르망이 그때 르망 잘 사람들 몰랐는데 그게 유명한 지명이죠. 네. 지명. 르망에서 하는 24시간 동안 달리는. 네.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번외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유명한 경기가 자동차 경기가 네. 다카르 랠리 같은 거예요. 아,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죠. 오프로드 차라고 그래서 그렇죠. 네. 차가 정말 이렇게 포장되지 않은 길, 네. 자연으로 달리는 뭐 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갤로퍼 같은 차가 달리는 거죠. 다카르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트럭도 달리고 네. 오토바이도 달려. 아, 그래서 각종 그러니까. 부분이 달려 있어요. 네. 트럭 오토바이도 부분이 있어요? 있고 오토바이 부분도 있어. 몰라서. 그리고 이 말하자면 찝차 이 부분도 따로 있고. 그건 먼지가 하도 나가지고 못 보겠던데 그거. 그럼 그 오토바이가 가면은 중간에 사자가 와서 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막이야, 근데 정말 이것도 되게 웃겨. 사막에 다카르 달리던데? 랠리는 중간에 거의 90% 이상은 다 퍼져. 차들이 퍼진다고. 예, 그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 오늘 우리가 다룰 영화가 포드와 페라리는 르망 66년 르망 네. 대회를 네.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원스 어폰 타임 헐리우드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미국인들이 난 좀 그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영화들이 약간 60, 70년대를 되돌아가요. 네. 그 미국이 강했을 때, 미국이 그리고 세계에서 약간 좀 존경받았을 때. 전후의 그 어떤 그렇죠. 여운이 가시지 않은 그런 이게 상황들. 지금 이제 사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좀 이게 미국이 이제 약해지고 창피해지고 그리고 또 말빨도 안 쓰고 좀 경박해졌잖아요. 그 리더도 그렇고 막 그렇죠. 좀 그런 거를 좀 영화계에서 전문 용어로 좀 컴플라치 하려고 좀 과거를 좀 회상하는 그때 영화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나요? 그래서 포드와 페라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제임스 맨골드가 만든 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르망 대회에서 미국 차가 이렇게 정말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이 딱 이 66년 대회부터 4년 정도였대요. 그렇죠? 네. 그 전후로는 다 뭐 이탈리아 차라든가 예, 뭐 그런 차들이 거의 근데 이게 페라리가 되게- 더 먹었던 거는 되게 중요한 배경일 네. 수도 있는데 F1은 전 세계의 어떤 공학이나 자동차에 대한 부분으로 돼 있지만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약간 다른 지역의 어떤 자동차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실 유럽의 자동차 환경하고 이 미국의 자동차 환경하고 좀 달라.
그래서 그거를 대표하는 레이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데이토나라는 게 네.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자동차 문화를 대표하는 아까 스토카 레이스 그 나스카 부분에 하나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에 다른 경주이기도 한 거야.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추사표를 던지고 그것도 그쵸. 이렇게 한번 네. 집어보겠다고 간 거죠, 사실은. 그 뒷이야기 66년 대회를 준비하고 또 그 대회를 치르는 그 뒷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그렇죠.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실제 역사적 인물 네. 두 명을 이 두 친구. 네. 사실 이 캐롤 쉘비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아유, 자동차 엄청. 디자이너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 비운의 레이서. 레이서. 운전수. 네. 레이서이자 엔지니어이기도 예, 한. 예. 예. 이 영국 사람 네. 켄 마일스, 이 사람을 이제 조명을 한 거죠. 네. 약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네. 되게 요절했죠, 사고로. 네. 근데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 두 사람 간의 우정과 네. 또 미국의 근대사 그리고 자동차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거를 보여준 아주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그 아주 그냥 시간도 후딱 가고 그렇죠. 아주 대중적으로 이 맨골드 감독답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뭐 흥행도 됐고 또 작품성도 인정받아서 이번에 오스카 후보에도 올라갔네요. 저는 접근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흥미진진하기도 했지만. 자동차 좋아하시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뭐 누가 남녀노소가 다 봐도 재밌는. 여성들이 봐도 재밌대요. 이 스토리가 예. 스토리가 재밌어요. 이게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뭐 남자들의 전유물처럼 막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여성들 중에서 이 영화 보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리뷰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네. 꼭 보라고 막 저한테 추천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 자동차 레이스 영화의 재밌는 점은 이 승부도 있고 네. 인간 그 극복, 그러니까 인간 승리 막 이런 예. 것도 담겨 있는 데다 네네. 약간 그 미쳐 날뛰는 남자를 그 서포트하는 그 반드시 그 부인이 나오는 여자친구가 나오는 이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러면서도 막 위험하니까 못 나가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막 하는 그 네. 로맨스. 그리고 그 진짜. 아빠를 존경하는 아이도 있죠. 예. 남자아이가 있고. 모든 게 다 있어. 재밌어. 근데 또 이게 실화라니까 네. 눈이 가죠. 자, 그래서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첫 장면은 이 캐롤 쉘비가 맷 데이먼이 59년 그 르망에서 미국인 최초로 우승하는 장면으로. 아, 그렇죠. 영화 시작되죠. 드라이버. 근데 그 드라이버 씬 되게 약간 공포스럽지 않아요? 무슨 여곡성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안개인지 귀신 나오려고 하는 건지 그런 서킷에서 막 보는. 근데 이 사람은 예. 미국 차를 운전한 게 아니고 페라리 팀 포르쉐. 포르쉐예요? 팀 포르쉐였어요? 예. 그게 이제 포르쉐 356. 아, 네. 아, 포르쉐였군요. 네. 거기서 이제 어쨌든 그 미국인 드라이버로서는 처음 우승을 한 거죠. 음. 그래서 굉장한 명성을 갖고 있는 드라이버인데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당신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큰일 난다. 의사가 막 그런 얘기하죠. 너 지금 나랑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기적이야. 그렇죠.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못 하게 되니까 운전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자기 열정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뭐 이 스포츠카 이런 슈퍼카를 만드는 어떤 그런 디자이너로 직업을 트는 거죠. 아, 우리가 그리고 아까 등장인물 소개할 때 한 명 소개를 안 했네요. 이게 뭐 알려진 배우는 아니지만 우리 무용부에서는 우리 전에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그 풋볼팀 코치 있잖아. 미식축구팀 코치. 네. 그 아저씨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연으로 나오죠. 여기 차 그 판매상 할 때부터 쉘비의 그 스텝이야. 파트너처럼 코치처럼 또 나오는데 그동안 많이 늙으셨더라고. 레이 맥키년이라는 배우죠. 나이가 많이 드셨어. 거기에 그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되게 인상적이잖아. 막 자기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사드라 블록이 와가지고 막 다 해버리니까 막 되게 무안해하고. 예. 그런데 이제 요 당시에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 포드 회사에서는 매출이 급감을 해가지고 고민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회장이 이제 다 그 이제 중역들 쫙 모아놓고 막 이렇게 막 생산 라인 멈춰 세운 다음에 그렇죠. 그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죠. 너네 당장 성과물을 갖고 와. 그렇죠. 너네 이렇게 그냥 월급만 받아먹고 이렇게 있을 거야. 그렇죠. 뭔가 갖고 와 성과물을. 그래서 이 아까 아이아코카라는 그 중역이 PT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페라리의 이 이미지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그렇죠. 다 저런 차를 타고 싶어한다. 요즘 애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저런 차를 타고 싶어해. 우리 포드 같이 뭔가 이 몰 개성돼 있는 이런 차가 아니라 정말 뭔가 다른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확 보여주고 싶은 이런 차를 타고 싶어한다. 팬시하고 섹시한 이런 차를 타고 싶어한다. 트렌드를 잘 읽은 예. 거지. 이제 그 PT를 하는 거죠. 그 PT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경주에 나서야 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나스카 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건 로컬이고 그렇지. 르망 대회에 나가야 된다. 글로벌한 대로 예. 진출합시다. 그 얘기를 거죠. 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페라리가 그런 스포츠카 대회에서는 늘 석권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페라리 이 회사가 파산 직전의 상태인 거죠. 이게 너무 이 스포츠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거랑은 좀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반면 이제 포드는 엄청 차를 많이 파니까 돈은 많은 많아.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페라리를 인수하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인수를 하러 아야코카 이 사람이 가는 거죠. 네. 예? 근데 결국엔 페라리에서는 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포드를 이용해 먹은 예. 거죠. 그 자기네 몸값을 높이는데 포드를 이용해 먹고 결국엔 피아트에 팔아버립니다. 피아트에 팔았어요. 예. 같은 이탈리아 회사에 예. 피아트에 팔았죠. 너네 미국은 그러면서 막 이 미국과 이 포드 이 회사를 막 모욕하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게 되게 예. 중요한 문화적 배경이 하나 있는데 예. 포드는 대중차에 대한 확고한 자기신념이 있었던 사람이고 네. 페라리는 이 정말 자동차의 극한에 대한 하이엔드로 관심이- 가는 네. 그걸 원하는 사람이라 네. 엔조 페라리는 네. 그 이제 실제 엔조 페라리야. 이게 살아있을 네. 때니까 네. 정말 포드를 정말 발끝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았던 거야, 솔직히. 예. 그런데 이제 차를 많이 팔고 돈은 많으니까 네.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졸부들 보듯이 네.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지금 되게 곤란하니까 네. 이거를 파트너를 다시 구하거나 자기가 차를 만들고 싶은 욕망은 똑같아. 그 다음에도 네. 똑같은데 다만 돈을 끌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네. 피아트랑 사실은 파는 건 맞는데 거의 합작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포드가 오면 예. 자기 이 차에 대한 모든 걸 다 망칠 것 같은 거야. 예. 그래서 사실은 포드가 왔을 때 환영하는 것 같긴 하지만 계속 시간 딜레이하면서 피아트랑 계속 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피아트한테 넘기려고. 그 장면 재밌죠. 예. 근데 오늘 여기 영화에 엔조 페라리 좀 멋있지 않아? 멋있어요. 네. 뭐 저기 무슨 대부 같아. 아 왼쪽 페라리가 그래서 그 얘기도 있잖아. 같은 이탈리아 람보르기니랑 싸운 얘기도. 그러니까 람보르기니는 사실 트랙터 만들던 사람이라 람보르기니 요즘 차 봐요. 그 정말 미래 지향적인 차를 만들잖아. 그러면서 스포츠카 되게 다른 거 만들잖아. 근데 페라리가 그걸 하대했다는 거잖아. 그 두 사람이 그래서 되게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드리면 포드가 그렇게 이기고 싶어했던 페라리는 페라리 330이라는 모델이고요. 네, 1960년부터 65년까지 르망 24에서 내리 5년간 우승을 네, 그런 차량입니다. 최고 속도가 310km. 야, 이 당시에 60년대. 근데 예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예뻐요. 페라리 예뻐. 예뻐. 이탈리아 그 중간에 그거 나오잖아. 르망 딱 대회 나갔는데 네. 크리스천 베일이 차들 이렇게 쫙 보더니 이게 미인대였으면 우린 벌써 떨어졌다. 뷰티 페전트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그 진짜 포드 그 뭡니까 여기 나오는 차가 GT40? GT40 예. GT40 그 차는 이렇게 예쁘진 않아요. 근데 이탈리아 독일 차들 멋있잖아. GT40은 약간 느낌이 우주 왕복선처럼 생겼어요. 아 근데 이게 정말 그것 또한 다른 개념의 네. 또 디자인인 거예요. 네. 이 미국은 어떻게든 튼튼한 차, 네. 퍼지지 않을 네. 단단한 거고 얘네는 이쪽은 또 예술적인 감상도 물론 있지만 네. 어떻게든 그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면서 빠른 차. 네.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죠. 약간 네. 개념 자체가 달라. 이 GT40의 40의 의미는 음? 그 차의 높이라고 합니다. 40인치? 40.5인치래요. 정확히. 네, 그래서 그 페라리 인수전에 실패한 포드가 돌아와서 이제 회장한테 보고를 하죠. 아야코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막 정확하게 페라리가 뭐라 그랬는지 얘기해봐. 그렇죠. 아, 그렇죠. 딱 그러죠. 네. 뭐라 그랬어? 예. 그러니까 막 이제 그 모욕당했던 얘기를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빡이 아, 있는 빡이 친 대로 거죠. 완전 빡- 예. 돈 얼마 들어도 좋으니까 당장. 거기 페라리가 포드를 예. 완전히 조롱을 하죠. 그쵸, 예.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 뭐, 아, 근데 그게 진심이었던 거야. 걔는 포드가 아니야. 걔는 포드 2세야. 아니 그거 그게 다음에 한 그게 말. 아니 야 포드 웃기지 마. 근데 걔는 포드도 아니잖아. 걔 그 저기 2세 그 저기 그쵸. 재벌 2세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포드도 아니야. 걔는 포드 진짜 뭐 포드 이런, 그 이런 얘기야. 식의 욕인 거죠. 예. 그리고 막 완전히 그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그쵸. 무슨 뭐 한 무슨 창녀의 임원들, 너희 중역들은 너희 이사들 뭐 임원들 다 뭐 창녀의 아들들이야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그러죠.
그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아야코카가 그 말을 전하자마자 그대로 전하죠. 그대로. 뺏겨가요. 이러면서. 그래서 포드가 네, 이제 정말 네. 깊은 빡침이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고. 돈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까. 근데 이제 포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쉘비의 회사랑 손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쉘비가 운영하던 그 회사랑 손을 잡아서 셀비 코브라라. 자, 너한테 이제 권한을 줄 테니까 한번 팀을 만들어 봐. 꾸려봐. 우리도 르망에 나갈 거야 이렇게 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까 르망에 나갈 차를 만들 사람 찾아라 그랬어서 쉘비가 쉘비가 이제 투입이 된 거죠. 스카웃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쉘비가 이제 팀을 꾸립니다. 네. 팀을 꾸려서 이제 쉘비가 그동안 계속 이제 눈여겨 봐왔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 베일, 이 켄 마일스라는 켄 마일스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좀 이렇게 사람들이랑 융화되기가 힘들고 굉장히 약간 소시오야. 그냥 굉장히 좀 참 다루기가 힘든 야생마 같은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정비소 같은 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정비소에 온 손님들 막 조롱해서 내쫓고 조롱한다기보다는 이 네. 사람이 딱 그 차 세팅을 네. 자기가 이게 되게 좋은 차 특히 슈퍼카들이 많이 오잖아. 네. 차 세팅을 자기가 최적의 상태로 딱 세팅을 해주는 거야. 네.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 저거는 이렇게 운전을 해야 이 차가 빨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이 사람 운전 방법하고는 다른 거야. 자기 스타일대로 차를 고쳐놓고 네. 주니까 아, 조롱을 하잖아요. 막 음. 네가 스포츠카 몰 줄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가 몰 줄 몰라서 차가 이런 거야. 그. 네가 RPM 5,000 정도로 하면 괜찮아. 이 차 좀 아주 잘 달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망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되게 경제적인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도 있고 애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쉘비가 결국에는 이 레이스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그 만드는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누가 운전을 하느냐 이게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쉘비는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쉘비는 그 2차 대전 참전 용사예요. 영국군. 네. 여기서 계속 이제 영국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다 쉘비가 이제 아니라 켄 마일스가. 내가 쉘비라고 그랬네. 네. 켄. 네. 그래서 크리스찬 벨.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그 탱크병 같은 거였대요. 그래서 엔진 이런 거에는 아주 빠삭한. 네. 그래서 자기가 탱크 같은 거 고치고. 네. 그래서 참전 용사인데 이제 어떻게 미국에 살게 되면서 이제 스포츠카를 운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팀이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포드라는 회사가 또 되게 웃긴 회사인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할 말이 많지. 지금. 예, 관료주의적인 회사인 거죠. 층층시야 뭐 이렇게 눈도 많고 뭐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도 하고 이렇게 일을 맡겼으면 정권을 딱 주고 야 이거 너네가 진짜 잘 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장이었던 아까 그 조시 루카스 우리 얄미웠다는 그 부사장 이 레오라는 사람이 저 운전사는 우리 푸드 이미지에 맞지 않아. 왜 저런 사람을 써? 그래서 이제 잘리게 되는 거죠. 그 부사장의 지시로 켄 마일스가 잘리는 겁니다. 잘리는 네. 이유도 사실은 이 사람이 팀을 조직하기 직전에 네. 신차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네. 우리도 레이싱카를 합니다라고 발표하는 예. 그 자리에서 머스탱 발표였어요. 예, 머스탱 차를 진짜. 조롱하고 이 사람하고 언쟁을 한번 세게 하잖아요. 예. 그때 확 이 아들이 차 만지니까 막 음. 부사장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더 예. 배알이 꼬였죠 또.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서 한번 잘렸는데 결국에는 이 파트너로서의 켄마일스가 없는 쉘비는 자기 스스로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랑 직접 쇼부를 본 거죠. 이 켄 마일스는 레이싱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 레이싱에 기반한 이유가 뭐냐면 차의 상태를 너무 잘 잘하는 아는 거죠. 사람이에요. 예.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죠. 네. 신차를 만들 때에 이 차가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드라이버가 예. 조언을 하는. 근데 보통의 테스트 드라이버들은 그 차의 극한의 상황을 만들면 나머지 엔지니어들이 막 파악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차를 너무 잘하니까 몰아보면 뭐가 문제인 걸 아는 거야. 예. 그걸 고치면 되는 거야. 네. 그걸 고치는 방법까지도 제시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에 이 자동차의 레이싱에 있어서의 메커니컬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버의 능력까지 완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팀의 수준을 한순간에 몇 배 이상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예. 좀 다루기 힘든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예. 매우 중요한 사람이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회장을 직접 설득해서 자기가 전권을 얻고 다시 마일즈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마일즈를 불러들일 때 조건이 그 회장한테 딱 조건을 걸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 쓰고 싶은데 이 사람으로 데이토나 대회에 나가서 얘가 우승을 하면 그렇죠. 얘를 쓰고 우승을 못하면 내 회사 지분을 다 주겠다. 저도에 그렇죠. 이런 딜을 하죠. 예,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토나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결국엔 이제 불러들이고 그 다음부터 이 영화의 이제 거의 대부분을 어떤 이야기가 차지하냐면 이 GT40라는 이 자동차, 그렇죠. 이 자동차를 계속 개발하는 그 과정의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 무슨 비행기 경납고 같은 데서 네. 차를 계속 만들고 몰아보고 계속 예, 그거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사고 아찔한 사고도 한번 나고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불나잖아. 뭐. 예. 거기서 저는 되게 좀 가슴이 좀 찡했던 게 그 아들이 아들이 그 자리에 아빠가 있었어. 그 자동차 폭발되는 장면에서 애 표정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약간 은호만 하네 진짜. 은호보다는 크죠. 예, 큰 아이입니다. 비슷하네. 예. 근데 정말 딱 사고가 나니까 예, 애가 사색이 되는. 애를 들여보내 안으로 보지 말라 그러고 네. 그 장면은. 근데 그게 약간 복선이죠. 네. 그게 마지막 장면이라. 네. 그래서 그 차를 개발을 해서 결국에는 그 페라리와 그 르망 대회에서 한 바쁘는 판의 거죠. 결전을 벌이고. 바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결전을 벌였는데 맨 마지막에 또 이제 이 또 장난을 치는 거죠. 레오비브라는 이 부사장이 또 장난을 쳐가지고. 루카스가. 예. 그래서 이제 또 일종의 불명예를 이 영화가 남겨주는 작품상에 거죠. 오른 거는 예. 그 장면 때문이에요. 예. 내가 보기엔. 뭐 어떤 장면? 그 속도를 늦추는 그 장면. 마지막에. 거기서, 그것 때문에 작품상 후보에 오를 수도 있었어. 알았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네. 마지막에 이제 실제 이 켄 마일스가 그 다음 해에 죽는데 그 이제 죽음 이후의 이야기까지 네. 이렇게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네. 그렇죠. 이 르망 66을 하고 나서 바로 죽죠. 네. 아무튼 그 역사 사실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네. 50년도 더 된 얘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나는 자동차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자동차 영화들 보면은 그 왜 전에 최 과장이 원스 어폰 어 타임 헐리우드에서 자동차 왕 모는 그 장면에서 네. 약간 쾌감을 느낀다고 네, 그러잖아. 네, 나는 네, 네. 전혀 쾌감 못 느끼거든. 그런데 그냥 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최 과장이 느끼는 그런 기분을. 이게 달리는 어떤 이 레이싱하는 네. 속도, 스피드 느낌? 네. 그런 거가 이제 자동차 영화에서 많이 나오니까 막 300km 달리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무슨 러쉬, 드리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F1 이런 거 약간 그건 자동차라고 하기는 좀 그런 차들이긴 한데. 머신이죠, 머신. 러닝 머신. 그리고 그 우리가 전에 다큐 영화 때 했던 세나. 네. 난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 다큐를.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 네. 그 포뮬라 1이라는 그 세계. 네. 거기서 그 막 1년 내내 준비해 가지고 기계를 개발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개발하고 또 누가 어디서 컴퓨터 쓰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금지시켜 버리고 막 법으로. 또 거기에 또 그런 암투와 경쟁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뭐 F1은 아니고 르망이니까 좀 더 다른 또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 찾아보면 재밌겠다 싶은 거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경주 영화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이 영화를 봤다면 약간 오산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 굉장히 드라마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순간순간에 그 주인공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구성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굉장히 그 자동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잘 다룬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오늘 여기 잠실 오샥형 작업실에 오는 길에 엄청 밟았어요. 제가 마치 쉘비 예. 혹은 쉘비 켄? 말고 캔이 된 것처럼 좀 이렇게 좀 칼질을 하면서 이렇게 야, 그거 하지 마. 나 했어? 그거 쳐도 짜증나. 각으로 막 달렸어? 아 오늘 좀 밟았어요. 네. 나도 약간 밟게 되던데. 네, 오늘 딱 약간 보고 밝게 됐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오는 길에 약간 형 밑에 주차된 형 차 보니까 씩씩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캐롤 쉘비라는 사람은 뭐 유명한 사람인 거는 분명한데 이 켄 마일즈라는 사람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르망대에서 우승을 하는데 실제로 우승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마지막에 맥라렌이 됐죠. 예.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르망 24시라는 이 레이스가 어떤 레이스인지를 좀 소개하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예. 이게 24시간을 달리는 거야. 차를. 네. 차를 24시간을 달린다라는 거 생각해봐. 24시간 동안 차 몰아본 적 있어요 혹시? 없을 거예요. 한 차가 계속 24시간을 도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피드도 물론 빨라야 되지만 괜히 이런 류의 경주를 내구 레이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차가 엄청 단단해야 돼. 어느 부품이 정말 극한의 어떤
환경에서 계속 작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고장나지 않고. 네. 근데 대부분의 제품이 그래야 돼요. 만약 그 안에서 하나만 뭔가줘도 문제가 생겨도 그럼 네. 그 차는 리타이어야. 그 시간 내에 못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매년 6월에 열린대요. 그래서 네. 프랑스 르망 근처에 있는 라샤르트라는 경기장이죠. 서킷이 있죠. 예. 근데 이 서킷이 그냥 서킷이 아니라 일종의 도시를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랙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길을 달리는 거죠. 르망은. 그래서 한 바퀴가 13.48km. 한 바퀴 도는데. 저기로 하면 마일로 하면 8.1마일인데. 근데 마일 8.1마일. 한 말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24시간 동안 가장 멀리 간 거리로 우승팀을 가리는 거야. 그렇죠. 빨리 들어온 팀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이 차가 과연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달렸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3.48km를 24시간 동안 계속 달리는 건데 처음에 이제 계산을 해주잖아. 이 한 바퀴를 도는데 약 한 3분 30초, 40초 이 정도 걸리는 거니까 그 계속 돌고 있는 거야. 24시간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돌았던 트랙 개수를 24시간 동안 딱 끊었을 때 얼마나 달렸나.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등으로 돌았잖아. 근데 2등이 되는 이유가 이 거리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그거 난 약간 이해가 안 가던데 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발 지점이 달라 또. 아, 차가 서 있는 출발 지점이 달라. 차가 저 끝에 서 있을 거 아니야. 차들의 출발 지점이 달라서. 그래서 그 거리 차로 맥라렌이 우승하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제가 그게 그러면 들었는데. 캔마일스 있는 그 포드 세대가 더 가서 멈췄으면 되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더 많이 가는 거니까 이 차가 가다가 이렇게 그 마지막 그 시간 24시간이 끝날 지점에서 더 트랙 한 반 정도나 그러니까 더 돌았으면 더 가서. 그럼 이기는 거야. 더 가서 멈췄으면 되는데. 근데 이 우승을 날려먹은 거지 진짜 말 그대로 그 홍보 효과 하나 때문에. 네, 그 부사장이 요구했던 게 부사장이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내서 사장을 꼬시는 거죠. 회장을 뭐 어떻게 꼬시냐? 우리가 지금 1, 2, 3위가 다 포드 차인데 이 포드 세대가 이렇게 결승선을 나란히 들어오게 하는 이 포토샷을 딱 하나를 만들면 얼마나 큰 홍보 효과가 되겠냐. 우리가 계속 페라리한테 지다가 지금 나가자마자. 우승하는 이 대회에서 이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일부러 이제 속도를 늦추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실제로 그랬나 봐요. 어떻게 알아요? 여하튼 그래서 이 차는 처음에는 24시간 동안 한 명의 드라이버가 24시간을 달렸대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이 근데 캔마일도 이게 자고 그러던데. 2명으로 늘어났다가 예. 1970년부터는 운전사가 3명이 번갈아 가면서 네. 탈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작구나. 여기서는 2명이 달릴 때의 네. 적인 거죠. 근데 2명이 달리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메인 드라이버가 막 달리다가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으면 한 10분 누군가 달려주고 이렇게 잠잘 때 그 뭐 마라톤도 24시간 마라톤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사람들이 스피드와 내구성까지 다 보는 뭐 그런 이제 경기고 이게 르망이 1920년대 생긴 경기래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자동차 경주인데. 근데 이게 이 경주가 엄청나네. 중요한 이유는 F1은 일반 도로에서는 달릴 수 없는 환경의 기술이거든요. 차죠. 예. 바닥에 딱 붙어서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일반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차인 거야. 여기서 우승하는 기술은요. 일반 차에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인디카나 이런 쪽은 개인이 막 튜닝해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차. 이런 식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자동차의 세계를 볼 수 있었는데 하여튼 뭐 어땠어요? 진욱이는 자동차 어때? 저요? 나 정도는 아닐 거 아니야. 저요 자동차? 저는 개인적인 튜닝은 다 하죠 제가. 우리 중에 자동차 관리는 진욱이가 제일 잘해요. 아 그래? 진욱이 차가 상태 제일 좋을 걸요. 네, 저는 뭐 오일 체크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하고 난 그런 거 할 줄도 몰라. 구동에 워셔에 다 제가 손보고 안에 뭐 하물며 설치하는 것까지 다 블랙박스도 진욱이 지 손으로 달아요. 제가, 네, 블랙박스 뭐 다 블랙박스는 자동차의 일부는 아니잖아. 어렵진 않죠 그런 거 관심이 그래도 있으니까. 왜 그게 중요한지 아니? 전원을 어디서 뽑을지 어떻게 알아? 휴즈 박스 이런 거 다 열고 다 해야 되는 건데. 무슨 박스? 에어컨 필터 다 제가 갈고 퓨즈 박스 퓨즈. 퓨즈. 예. 예. 자동차에 퓨즈가 있어? 아유 엄청 많아요 퓨즈가. 형 차에 있는 아주 세부 전기가 들어가는 거는 다 퓨즈가 있어요 옆에. 무식해. 자동차에 휴지가 있대. 참. 와, 휴지가 실내등 있냐고 이런 거 물어보고 다 제가 갈고. 두꺼비 완전 집도 있는 완전 거야? 무식해 완전. 형 에어컨 필터는 형이 꼭 가셔야 돼요. 시동은 어떻게 거는지는 아니 혹시? 에어컨 필터 다 엔진오일 갈 때 갈아주잖아. 그거 다 갈아주는 거 아니야? 그 공인비 돈만 엄청 내면. 받는데. 돈만 내면 갈아주잖아. 그거 형 인터넷에 5천 원에 사서 본인이 갈면 되는데. 그렇지. 5천원이 뭐야? 3천원짜리. 예. 갈 줄 몰라 나.
그건 쉬워, 너무 쉬워. 쉬워요. 글러브 박스. 조수가 그거 조수가 열어가지고 앞에 박스만 열면 잘할 그 수 안에 있어. 필터 그걸 갈 수 있게 돼. 있고. 잘 갈아주는 사람을 알고 있으면 되잖아. 나는 전에 그 와이퍼 있잖아, 와이퍼. 그거를 못 빼내겠는 거야. 내가 와이퍼가 잘 안 닦여서. 제가 와이퍼는 진짜 기가 막히게 가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와이퍼 못 빼내서 어떻게 했어? 와이퍼를 마트에서 오면 진짜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지. 어떻게 왜? 와이프가 와이퍼 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사냐? 이거 왜 이렇게 못 가냐고 막. 못 가냐고. 왜 못 가냐고? 남편은 계속 헤매고 있고 옆에 그러니까 아저씨. 그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 끼는 거가. 빼는 건 내가 빼는데 끼는 걸 못 하겠다. 단순한데. 그래서- 딱 걸고 뚝 당기면 착각. 저는 영호가 한번 갈아줬어. 그래서 야 이것도 못 껴 그러더니 툭툭 하더라고. 난 와이퍼가 이게 잘 안 닦일 시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름 넣을 때 좀 바꿔달라고. 기름 넣는 사람. 아무튼 뭐 나 같은 차 알못은 뭐 그래도 영화는 볼 수 있으니까. 난 이 영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야 지금? 무슨 관계? 그런데 이게 나도 이 영화 즐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난 근데 이게 너무 그 얘기야. 웃기거든. 뭐 난 그 얘기인데 이게 좀 모르는 사람도 봐도 재밌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그 드리븐이랑 러쉬 이것도 꽤 재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좀 멀잖아 F1이라.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좀 주변에 이런 차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뭐 머스탱 같은 차도 나오고 GT40이라는 거는 내가 많이 들어본 자동차 모델이거든. 그래서 이게 포드 GT40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뭔지 아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까 그 포드 사장이 재벌 3세인 거죠. 네. 포드 사장이 딱 쉘비가 모는 차에 엉겁결에 타고 그 활주로를 막 누비는 씬이 나와요. 네. 그렇죠. 이러면서 나중에 울잖아. 그 차를 딱 세우니까. 네. 그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맷 데이먼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 이 얘기를 독대를 하려고 차에 태운 거죠. 영화도 중요한 장치예요. 그래서 포드가 알았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켄 마일즈가 드라이버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설득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죠. 이 캐롤 쉘비라는 쉘비가.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이 회장이랑 독대하는 것도 그렇고 얘기하는 것도 이 중역들 다 제끼고 이 옆에 이 인의 숲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제끼고 자기 얘기를 전달을 하고 그래서 결국 성공하는 어떤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인공이 켄 마일즈 같지만 이게 또 맷 데이먼도 주인공인 거야. 쉘비도. 그 회장이 차에 타서 쉘비의 운전을 싹 한번 겪고 눈물을 짜는 장면. 저 사실 혹시 이거 왜 울어요? 왜 운다고 보셨어요 혹시? 그 눈물의 의미. 네, 눈물의 의미. 포드 한번. 회장의 그 눈물의 의미는 네. 무엇일까? 네, 저는 한번 나는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냥 후달려가지고. 아니야 후달려서 운 거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일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차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라는 나는 생각을 나는 했어요. 그거 같아. 내가 네. 할아버지가 포드고 내가 자동차 회사 회장인데 이 자동차를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건지 몰랐구나. 이 경험을 처음 해본 거지. 그거를 쉘비가 경험하게 해준 거지. 왜냐면 쉘비는 레이서였기도 예. 하니까. 네.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 아니야?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그 마지막 말에 있다고 보거든 나는. 뭐? 아버지가 이 차를 탔어야 되는데. 아 맞아 그 얘기도 하죠. 아버지가 왜 타기를 바라겠어. 자동차라는 것이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산업이기 때문에 포드는 굉장히 절제된 산업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차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는 어떤 욕구나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알고 있잖아. 자기도 가지고 있어. 페라리가 우리를 욕해? 라는 부분에서는 페라리하고 우리는 다른 차야. 잃어버리면 끝나는 얘기거든. 네. 근데 그 욕구가 같이 있는 거야.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절제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운 거죠. 근데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똑같은 맥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이런 순간을 겪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만든 차가 이런 차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겪어봤어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저는 똑같이 들어요. 들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느낀 왜 거는 울어? 하나 더 첨가를 하자면 저는 그거였어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구나. 저는 그냥 요까지 그냥 하나 추가해서 최 과장님 얘기대로 복합적인 감정들이 눈물로 좀 표현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근데 진짜 그 장면이 쌀 것처럼. 되게 스마트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네? 그 포드의 눈물을 터트리는 그 점. 그냥 놀라고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질주가 딱 끝나니까 막 하고 막 울잖아요. 거기가 그 관객들도 설득이 되는 장면이거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가족들이랑 이 영화를 같이 봤는데 정말? 예. 은호는 좋아해? 오늘 좀 보다가 말더라고요. 근데 은호는 와이프가 근데 저 사람 왜 울어?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 사람 왜 울지? 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약간 눈물의 의미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장면이긴 한 것 같아요. 글썽 클럽 아니었을까? 진욱이가 알고 회장으로 있는? 저희는 위아래 다 싸진 않는데. 그리고 그 장면 포함해서 인상 장면들이 많죠. 근데 이제 영화제는 맷 데이먼은 아니고 다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상 후보로 올라갔나요? 여기서 보면은 근데 크리스찬 베일이 인상적이죠. 네. 맞아요. 이 사람의 이 라이프도 인생도 되게 드라마틱하고. 아 근데 참 크리스찬 베일은 그렇게 그 꽃미남이고 잘생긴 배우인데 이게 살을 빼고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참 볼품이 없어요. 그렇죠. 광대뼈 그 쏙 예전에 들어가지고. 파이터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복서로 나왔던 영화. 그걸로 오스카 받았죠. 아, 난 그 영화 보고 야 크리스찬 베일이 이렇게 볼품 없어질 수도 있구나. 사실 배트맨에서는 그러니까요. 배트맨에서는 진짜 이 사람 멋있잖아.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 약간 이렇게 좀 또라이 같잖아요. 아니, 차 몰고 막 이럴 때 보면 살을 안 빼도 되는데 우리가 뭐 이 사람 캔 말즈라는 사람 고증하길 원합니까? 그냥 크리스찬 베일로 나왔으면. 아 근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또 느낀 거 그거예요. 크리스찬 베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조금 살 빼서 이렇게 좀 수척해진 이 모습이 연기 잘해 보일 것 같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 근데 그 파이터랑 좀 겹쳐 보이긴 네, 했어. 조금 뺀 게 아니라 이 전작의 바이스였잖아요. 바이스. 아 바이스에서 참 맞다. 예, 엄청 찌웠죠. 엄청 몸을 쪘어요. 엄청 키웠잖아요. 엄청 쪘죠. 그래서 그러네. 저 사람이 크리스찬 베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뚱뚱한 몸을 만들었다가 아, 또 이번에 바짝 빼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바이스 찍고 그다음에 예, 찍었네. 몇 개월을 뺐대요. 한 7개월인가 6개월인가 뺐대요. 계속 살을 건강에 이거 진짜 안 만들려고. 좋다는데. 그러니까 진짜 고무줄 몸을 진짜 가진 배우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맷 데이먼보다 훨씬 형처럼 보이지. 4살 동생인데. 저는 이 영화에서 맷 데이먼의 그래도 좀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연기 장면은 물론 엔딩 쪽. 예, 엔딩에서 이 아들과 만나고 이 켄의 아들과 만나고 저 멀리 있는 아내와 켄의 아내와 인사하고 손 인사하는 장면. 예,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차를 몰고 가는 거기의 장면은 참 좋았던 것 나는 같고. 오히려 이제 크리스찬 베일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이 영화가 작품상에 오를 수 있었다는 내 평가를 하는 부분의 그 장면에서 네. 정말 1등으로 들어올 수 있고 모든 게 환경이 다 갖춰졌고 이젠 정말 결정돼 있어. 근데 그 속도를 늦추는 그 장면이 너무 잘 표현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연기를 그 부분에서 되게 잘했어. 그리고 쉘비가 거기서 회사에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으로 거기에 많은 것들이 결부되어 있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고통받을 것 같은 혹은 나를 지원해줬던 나를 믿어줬던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 혹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이유에서도 자동차 속도를 늦추지만 내가 읽었던 장면은 난 절대 이 레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레이스만을 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를 보는 거야.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내가 달리는 이 길이 오로지 내가 휠은 내가 잡고 있고 앞에 차도 없고 뒤에 차도 없는 이 상황이 결국은 나의 끝이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때 발이 저절로 떠여진 듯한 그걸 연출했다고 봐요. 이미 그 사람이 나는 이제 다 이뤘다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야. 아니고요. 나는 이걸 계속 하고 너무 열망이 심하고 나는 정말 계속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도 같은 거야. 내가 1등 하고서는 다시는 이 차를 못 할 것 같은 거야. 그것도 결부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달리는 게 너무 혼자구나. 내가 결국은 이렇게 빨리 달려서 난 혼자구나. 라는 부분도 그 장면에 담겨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켄 말즈는 우승이 네가 아니야라는 얘기 들었을 때도 별로 실망하지도 않아. 승부에 집착 안 하죠. 저는 그 장면 지금 오샥 형이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저는 그 장면이 가스 알명수 100통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답답해 내가 보면서 이 상황이 이거 세상 억울한데 이거 뭐야 진짜 억울하네. 이거 뭐야 주최 측의 농간이야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켄 마일스가 아무렇지 않게 쉘비랑 가면서 야 우리 차를 말이야 더 빠르게 달릴 수 그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걷는 장면 진짜 프로인 거야. 와 나는 이때
그냥 내가 막힌 거 그냥 가스하면서 한 100통 한꺼번에 먹어서 그냥 속이 확 시원해져 버렸어. 그래, 쟤는 그런 애야. 캔말스는 저 모습이야. 그래, 됐다, 오케이. 시원해, 속 시원해. 내가 그래, 이게- 자식 잘했어. 이러고 그냥 가는 장면. 한 번만- 저는 멋있어. 한 번만 이렇게 재밌다, 생각해봐. 저는. 응? 자기가 이미 보여줄 걸 다 보여줬어. 이제 나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면 돼. 근데 거기서 발을 뗐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나중에 우순이가 막 이게 무슨 의미에서 이미 셋이 같이 다 나란히 들어오기로 했을 때 자기는 이미 다 놔버린 거야. 그죠? 뭐, 네, 영화니까 뭐, 네. 뭐 이렇게 드라마타이즈가 됐겠죠. 네. 그건 마치 우리 옛날에 최루탄 영화 중에 2등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란의 꼬마애가 천국의 아이들. 네. 천국의 아이들. 달리기. 근데 2등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 속도를 늦춰야 되는 그렇죠. 그 장면이 좀 생각이 났어요. 자전거. 마지막 장면은. 글쎄요. 이게 나는 이때가 이제 이 포드 GT40이라는 차로 포드가 르망에서 유일하게 60년대 연속으로 4번인가 우승하고 그 뒤는 또 못했다 그러네요. 네. 그 뒤는 다시 또 포르쉐랑 페라리한테 뺏겼겠죠. 지금 F1은 벤츠, 메르세데스가 뭐 계속 우승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고성능의 자동차 나는 한번 본네트도 못 열지만 둘이서 차를 계속 발전시키는 발전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경이로워요. 나는 모르니까 또. 근데 이 운전자가 이 자동차를 잘 아니까 마치 우리가 무슨 SF 영화 우주선 같은 거 보면은 우주 비행사들이 다 무슨 물리학자들이고 엔지니어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스패너 들고 밖으로 나가잖아. 옛날 소창기는 그랬대요. 우리 퍼스트맨 할 때 그런 거 봤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정말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영화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페라리가 사실 우리가 페라리의 차 모양을 알잖아요. 그 차 특이하지만 정말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 설계를 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포드는 그 디자인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캔은 이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 페라리의 디자인을 갈 수가 없어 포드가. 그래서 차의 무게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정확히는 GT40의 MK1이라는 모델을 3개월 동안 무게도 줄이고 엔진의 기통도 늘리고 하면서 MK2로 르망 66에서 우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재밌던 거는 르망 66에서 1, 2, 3위를 포드가 차지했는데 바로 다음 해인 데이토나 24에서는 페라리가 1, 2, 3위를 차지했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엔조가 빡쳤구만. 그렇죠. 그 모습을 똑같이 구현하는 거죠. 근데 미국인들은 그 나스카로 열광하더라고. 그거 자동차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를 몇만 명이 와서 그걸 보는 거, 뭐 다른 게 있나? 그 데이토나 비치에는 인터내셔널 스피드웨이가 16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경기장 있잖아. 그거는 이제 서킷 경기장이 있으니까. 거기 16만 16만 8천 명인데 이 나스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트랙은 그냥 타원이야. 그러니까 차가 그냥 빨리 달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 그거예요. 근데 르망은 별 구간이 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의 능력이 최대가 된다면 데이토나는 사실은 자동차의 능력이 최대가 돼야 돼.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F1 같은 거 모나코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왜 우리 저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2. 아이언맨이 그게 모나코지? 모나코 2. 그랑프리. 예. 그 미키 루크가 이게 채찍 들고 나와가지고. 채찍 들고 나오는 거. 예. 그건 그냥 길드를 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드라이버가 중요한 거죠. 모나코 다 안 가보셨죠? 모나코. 난 가봤죠. 그래? 모나코 어때? 네. 그거 조그맣다며. 조금 그냥 도시국가예요. 조금해요. 그냥 여기 이렇게 잠시 걸어서 이렇게 후 돌아다니면 되는. 모나코 그 별 하나 그려져 있는 국기가 맞나? 모로코 아니냐? 아, 그러네. 그거 모로코인가 보네. 모노코. 난잘 모르고 진영이 잘 모르고. 네. 아무튼 예, 뭐 재밌게 또 봤죠. 네. 그럼 별점 매기고 끝냅시다. 네. 좋은 영화는 찾아봐 왕안에 위치할 것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65번째 에피소드 포드 대 페라리 드디어 별점 매길 시간이고요. 네, 5점 척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5개 조금 깨서라도 보셔야 꼭 보셔야
별 4개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별 하나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망고책 네. 사주시고요. 2세를 찍고 싶습니다. 2세를 찍고 싶다. 1이라는 2세. 네. 자, 진욱이부터. 네. 포드 대 페라리. 저는 뭐 극장에서 봤는데 아주 뭐 이 정말 자동차 굉음이잖아요. 굉음 그냥 막 바퀴 막 엔진에서 나는 유행하는 막 그 소리들이 막 극장 안에 울려 퍼지는데 아우 정신없이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사실 보면서 이 켄과 이 쉘비의 사실은 또 우정이잖아요. 그 우정 그리고 또 그리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도 좀 같이 느끼고 중간에 격투씬 웃겼는데 둘이 싸우는. 그렇죠. 그렇기도 하죠. 보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손발도 잘 맞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이 동종업계에서 이런 또 친구를 만난다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주 두 친구의 이 우정이 또 보여서 너무 좋았고 그런 부분이 또 결실로 또 보여져서 그것도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 뭐 어떤 포드와 페라리의 대결 뭐 이런 것보다 저는 뭐 그래도 그 둘이 노력한 만큼 성과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아까 뭐 형들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조금 가려져 있었던 이 켄의 좀 삶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사실 저도 최과장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아들과의 씬들은 조금 가슴 아픈 좀 부분도 있었고 중간에 그 자동차 화재 씬 있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이제 분하고 이제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괜찮아 방화복 입고 있어. 차에 불은 났지만 방화복 입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는 뭐 지난번 뭐 사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차에서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묻는 장면들. 사실은 아버지의 그런 드라이빙하는 모습, 레이스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뿌듯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그 안전, 생명을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정말 가슴 졸이는 그렇게 좀 가족의 심정까지 좀 느낄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마지막에 또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참 엄마의 존재는 역시 그런 부분 같아요. 아들은 아빠가 당연히 1등으로 쌩 달려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저렇게 들어오죠 했더니 엄마는 바로 한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캐치를 해서 아빠가 나머지 차들을 다 끌고 들어오는 거야. 이끌고 들어오는 거야. 모두가 같이 우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 그런 모습까지 같이 느껴져서 좀 좋았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있어요. 뭐냐면은 약간 조금 지루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보통 영화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중간에 약간 설명주의 내용들이 드라마적인 내용들이 좀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어떤 사건이 또 발생하고 결말이 이렇게 되는데 약간 그 텀이 한 2번 정도 되니까 사실 이 영화 2시간 반이 넘거든요. 그래? 네, 긴 영화긴 해요. 그래서 보면서 조금만 시간을 좀 당겼으면 훨씬 더 조금 더 축약했으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작품상 후보에서 떨어졌을 걸? 모르겠어요. 2시간 안쪽으로 보냈으면? 2시간 안쪽까지는 못 줄이겠죠. 예. 하여튼 뭐 그래도 네. 재밌게 아주 오랜만에 네. 이 자동차의 세계에 또 푹 빠져서 네. 봤던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최 과장 얘기한 것처럼 저도 약간 밝게 되긴 해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래. 진짜 운전할 때 약간 이렇게 저 밝게 돼요. 약간 밟아보고 싶고 물론 차는 오래돼서 속도를 못 내겠지만 어찌됐건 제임스 딘이 그러다가 죽었잖아. 아 그래요? 제임스 딘이 밟다가 집에 갈 때 조심해라. 스포츠카. 집에 갈 때 포르쉐였나? 오늘은 졸음을 조심해. 그게 아까 처음 나왔던 뭐 356 시리즈인 것 같다. 보셔. 강변북로에 차도 없을 텐데 360 다 그렇죠. 360. 조심해야 돼요. 네. 네. 하여튼 저희 뭐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제 점수는 3점 하고도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 네. 김 PD는 0.1로 가는데 넌 0.9로 가는 것 같아. 저는 이게 드라마 뭐 혹은 역사, 실화 그리고 어떤 이 영화가 주는 다이나믹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흥미롭게 보여주는 잘 섞어서 굉장히 균형감 있는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예. 밸런스가 좋았다. 예. 그래서 보는 내내 저는 별로 지루하다는 생각 안 들었고요. 예. 그냥 나름의 다 이유들이 있었고 흥미롭게 볼 수 있었고 또 이 이야기가 이런 실화가 있었구나라는 또 그런 발견.
그런 게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막 관련된 이야기도 찾아보고 그런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두 사람이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포드사에서 계속 이게 방해를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발주해서 하는 일인데 그게 잘 안 되도록 약간 이렇게 겐세를 계속 균세를 하잖아요, 진짜. 겐세 놓고 그래. 근데 이게 굉장히 기시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포드사도 되게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치. 그 부분이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거 있어. 그거 예, 있어. 예, 잘하라고 하는 건데 견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게 관료자의 특히 맹점. 잘하면 네. 더 심해져. 그쵸. 잘하고 뭔가 이렇게 결실이 날 것 같으면 괜한 그런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도 또 얘기 들어보면 또 그 나름의 논리는 다 있잖아요. 그럼. 논리가 없지 않아요. 음. 그런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 그 여기서 약간 악역처럼 나왔던 이 부사장도 논리 다 있지. 하는 얘기가 다 회장한테 나름대로 그 먹히는 말들이에요. 아니 세대가 네. 우승하는데 같이 들어오면 완전 세계를 제패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영화적으로 참 우리가 이게 발견하지 못, 되게 단순하게 만들 수도 있는 영화인데 이런 어떤 이 메커니즘을 딱 보여주면서 뭔가 굉장히 이렇게 좀 이게 영화를 좀 두껍게 만들어주는 이 맥락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이게 제목은 포드 대 페라리지만 포드 대 포드 같아요. 그렇죠. 여기 괜히 페라리는 의문의 1패였어. 그렇죠. 예. 저 이탈리아 사람들 보면 좀 빡칠 것 같아. 아유,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면 얘들 참 애쓴다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래 뭐 그럴 때도 있었지. 아니 근데 그것도 다른 얘기인 게 네. 있어. 왜냐면 사실은 페라리는 그 르망 24라는 유럽에서는 최강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경쟁 상대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경쟁 상대로부터의 어떤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런 부분도 있어. 산업적으로 보면. 예? 아무튼 저는 그래서 뭐 참 균형감 있는 영화였고 또 우리 삶을 또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면모도 많은,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어떤 맥락을 던져주는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이게 약간 뭔가 제가 좋아하는 장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다이나믹 어떤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물론 쾌감도 있었지만 보는 쾌감도 있었지만 저는 차라리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에서 그 자동차가 그 헐리우드 좁은 골목을 확 달리는 그게 더 쾌감이 느껴지지 막 우왕 하고 막 달리고 이거보다 저는 그게 더 도리어 저는 그렇거든요. 약간 이상하죠. 실생활에서 스피드가 좋다. 예. 약간 현실감이 있어야 좋은 거지. 또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속도감이나 이런 게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뭐 이렇게 의미를 던져주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래서 저는 한 3.7 정도. 3.7. 예. 네. 3.7 정도 드리도록 7 하겠습니다. 나왔고요. 네. 네. 오늘 말이 많았긴 한데 근데 괜찮아, 아직도 편집됐어. 다 얘기 못한 부분이 한 7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70%나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나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뒷배경이나 혹은 산업적인 배경들이 일단 여기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최 과장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 적극 공감한 게 뭐냐면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자기가 꿈꿨던 일에 근접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개인기로 돌파가 가능한 것과 막대한 팀과 자본이 필요한 것과 이런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사실은 모터 스포츠를 팀 스포츠라고 하는 이유가 드라이버가 정말 뛰어나다고 해서 우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만 너무 뛰어나다고 해서 우승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뿐더러 그 옆에서 바퀴 하나 갈아주는 그 레이스에서 빨리 바퀴를 갈아주는 그 스텝까지도 모든 게 다 갖춰져야 이게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캠 마일스하고 그 셸비 두 사람이 정말로 공통점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 처음에 달렸던 장면과 마지막에 달렸던 장면이 이렇게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죠. 셸비가 처음에 그러잖아. 자동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기름 넣다가 불이 붙잖아요. 자기 몸에도 불이 붙어. 근데 이 사람은 죽더라도 달리고 싶은 거야. 막 항의를 해가면서 내 몸에 불 안 붙었잖아. 그러면서 차 타고 나가서 우승하잖아요. 자기가 꿈에 근접했을 때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의 역량과 힘은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켄이 자기가 정말로 그 꿈에 가까이 가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내 꿈을 이루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거기서 발을 떼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근데 그것이 역으로 따지면 아까 티가 생긴 것처럼 이게 팀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게 단독이 아니고 같이 해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너무 깊게 깨달았기 때문에 발이 떨어진 거라고 생각할 뿐더러 또 하나는 그 주변에 나를 정말로 방해했던 그 방해 요소가 이 산업에게 있어서는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이 떼어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아니면 우승하면 되잖아. 별거 아닌데. 다 왔는데. 근데도 발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걸 계속하고 싶을 뿐더러 정말로 그 달리는 순간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못 달리게 되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컸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정말로 꿈을 이뤄갈 때 한순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정말 다 이루고 나면 나 뭐가 되지? 나는 정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선택은 난 이걸 계속하겠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을 절제해가면서 내 행복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는 그 욕망이 이 영화에는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수만 가지 말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집약하자면 이게 나한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 같고 점수를 드리자면 4.9점 드릴게요. 4.9요? 와. 아 근데 형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게 와 진짜 영화를 진짜 다르게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아까 형 계속 발 뛰는 장면 얘기했잖아요. 악셀 뛰는 장면. 근데 형 조금 전에 더 이상 못 달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보였다라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 장면이 되게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 장면은 매우 행복하죠. 그게 드니까 그 갈등하는 순간을 한번 봐봐. 갈등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 장면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행복하겠지. 근데 갈등하는 그 순간에 노래를 부든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행복해 보였거든요 오히려. 아 그래요? 네, 두려움은 안 보였고 아예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뭐 다 뭐 다른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나 보다. 김 PD는 마지막에 힘 빼는 장면.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다들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는 다들 보고 나와서 좀 별로였다 이런 얘기를 내가 평을 많이 들었는데 포드 앤 페라리는 의외로 재밌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약간 늦게 보긴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보통 재밌다는 얘기 듣고 보면 별로잖아. 근데 역시 재밌더라고. 근데 그 힘이 이제 뭐 역사적 실화니 뭐 자동차 산업이니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이 두 메인 배우의 어떤 그 매력 것 같아요. 사실 크리스찬 베일은 우리가 80년대 말에 태양의 제국 거기서 그 소년 아니야 주인공. 그때부터 사실 봤잖아. 진짜 오래됐어요. 그쵸. 30년을 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세대고 우리가 이 베일이랑 같이 컸어. 같이 크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맷 데이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배우들이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뭐 50대가 거의 다 돼가지고 이렇게 찍은 영화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각별하고 그래서 좀 동일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두 배우가 나오면. 이런 배우들이 이렇게 40대 50대가 돼도 계속 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참 즐거운 일이고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참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를 하든 뭐 화성을 가든 배트맨이 되든 액션을 찍든 드라마를 찍든 우리가 이 배우들을 보는 어떤 그 즐거움 그게 어떤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제 별점은 3.8 되겠습니다. 그 0.2는 왜 빠졌냐면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미국 만세 막판에 미국 만세, 포드 만세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우리 팀워크 만세 막 이런 거가 나와서 그게 좀 너무 좀 뻔하게 가지 않았나. 그래서 좀 빠졌습니다. 까면서 끝난 거 아니야? 근데 포드를 완전 까면서 끝난 거 아닌가? 하여튼 오케이. 네 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9, 3.7, 4.9, 3.8, 16점 3점 나왔고요. 나누니까 4점 끝. 4점이군요. 네 4점으로 커피가 바뀌어서라도 보셔야. 네. 저는 이거 저기 크리스찬 베일 비하 영화 같아요. 포드에서 죽어도 얘가 우승하면 안 되는 거야. 예, 우리 포드의 1등 모델이 캔이 되면 안 돼 이거거든요, 사실.
그거하고는 좀 다를 외국인이잖아, 외국인. 네, 저는 너무 그래서 별로 그거하고는 좀 다를 영국 것 같아요. 사람이라.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돼. 아 이제 그만해 얘기. 네? 얘기 사람 그만해 이제. 아까 얘기하지 뭐. 그렇구나. 뭐 예.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한 건데. 아무튼 예.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끝.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